안녕하세요, 앤디입니다.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 올해로 종료되는 정책들이랑 그 다음에 내년에 바뀔 것들, 그 중에 주택 청약 개편이랑 세법 개정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 요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우리 종료되는 녀석들 중에선 첫 번째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죠. 이 녀석이 23년 1월쯤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한시적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년이 거의 다 됐죠. 그래서 원래 24년 1월에 종료가 되는 건데, 이 특례 보금자리론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첫 번째로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, 일반형은 23년 9월에 종료가 됐어요. 약간 겁이 났나 봐요, 정부 입장에서도. 대출 너무 많이 해가니까 가계부채도 높아지고,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대형만 남아있다는 거. 이 녀석은 24년 1월에 종료가 됩니다. 그래서 혹시 자격이 되신다면은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녀석 꽤 매력적인 상품이지 않나 싶습니다. 두 번째로는 우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있는데, 이 녀석도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. 근데 혹시나 이 녀석은 아마도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우리 청년들 좀 혜택을 좀 연장해줘야죠. 그죠? 그 다음은 전세금 반환 대출. 그 녀석을 규제를 좀 완화해준대요. 이유는 우리 역전세 얼마 전에 이슈가 엄청 많았죠. 그 녀석 해소를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고 하네요. 그 대상은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우리 집주인들. 기한 요거 중요합니다. 24년 7월 31일까지 요 전까지는 다 혜택이라기보다는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받아야겠죠. 그리고 한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, 첫 번째 개인은 DSR 40% 적용을 제외해 주는 거, 그리고 DTI를 60%만 적용해 준다는 거. 요것도 은근 매력적이죠. 그죠? 일단 DSR 적용 예외라는 건 참 혜택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RTI. 우리 RTI는 좀 낯설지 않으세요, 여러분? 일단 첫 번째로 뭐 LTV다, DTI다, B 아닙니다, D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DSR도 있고, 그 다음에 RTI가 있는데, 요건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, 일단 요 녀석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. 왜냐? 요 녀석은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. 그쵸? RTI. 요 녀석의 개념이 뭐냐면은,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RTI는 연간 이자, 우리 이자 있죠? 이자 대비. 이자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, 너 임대소득 받아가지고 이자 감당하겠어? 그 얘기거든요. 그래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녀석 RTI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그전에는 우리 좀 그랬죠. 1.25배에서 규제는 1.5배까지인데 요거를 1배까지 낮춰준 거죠.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쉽게 말해서 임대소득으로 금융비용을 또이또이 해도 괜찮다.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보면 전체 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이 원칙인데, 뭐 필요시에는 전액 대출에 차액 상환한다고 돼 있지만, 요건 뭐 약간 유도리 있게 하나 봐요. 그죠? 그 조건은 일단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마도 요런 혜택들을 주면 요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금지이고, 요거 적발되면 당연히 전액 회수겠죠. 그리고 3년간 주담대를 금지하는 페널티도 있다는 거, 요거 좀 주의하셔가지고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볼
것은 우리 주택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해서 좀 볼게요.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느냐? 주택 청약. 첫 번째 통장으로선 자, 통장을 보면 일단 예금이자 금리 있잖아요. 그렇죠? 지금 현행 그 전에 주택 청약 저축은 2.1%에서 2.8%로 올린다고 하네요. 너무 조금이죠. 근데 뭐 주택 청약 저축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. 사실상 이자 보고 저축을 한다기보다는 청약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좋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아마도 이율 차이가 좀 커서 그런가 봐요. 요즘에는 좀 예금이자 높은 곳은 5%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차이가 좀 있죠. 좀 더 올려주지. 아쉽네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이 녀석은 그래도 좀 높아요, 그죠? 3.6%. 그리고 개정되는 것은 최대 4.3%까지. 요 정도면 시중금리랑 약간 근사치가 되지 않나 싶네요. 요 정도는 좀 해줘야지, 요것도 치사하게, 그죠?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요거 꼭 저는 추천드리는데요. 저도 종종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꼭 숙지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전에는 현행은 자, 그 전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죠. 내년에 개정을 될 거니까 그죠?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4회 2년치만 인정을 해줬어요.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? 우리가 만 19세부터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전에 이전에 2년이라고 한다면 어때요? 만 17세부터 부은 금액들을 인정해 준다 이건데 요 녀석을 어때요? 만 19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더 많이 와서 요 5년치 그러면 만 14세가 되는 거죠. 만 14세 그럼 거의 한 중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중1, 2, 중2 중2 때부터 10만 원씩 열심히 부어주시면 그 자녀가 아마 성인이 됐을 때는 무적 통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. 무적 통장. 웬만한 거는 마음에 드는 건 다 청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요거 그래서 꼭 부어주시라.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바쁘셨나 봐요. 자, 그 다음은 소득 공제 금액. 소득 공제 금액은 자, 현행 올해까지 240만 원이었다가 자 300만 원 늘어납니다.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참 아시죠? 우리 청약 통장에 금액 넣는 거 소득 공제 되는 거 그거 공제 준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변경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다자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. 완화. 그 전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2명. 그래도 아이를 많이 안 낳지만 주변에 보면 2명인 집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진. 요것도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신생아 특별공급 이번에 신설되는 요 녀석. 자,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 증명시에 적격으로 특공에 넣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자,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. 요거는 2024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. 참, 요 2년 이내가 어떤 기준이냐면 모집 공고문 나오는 날짜 그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이랑 출산 증명 시 적격이라는 거죠. 요것도 해당이 된다면 참으로 좋겠네요. 근데 물론 요것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갖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청약에서 요만큼이 있는데 처음에 첫 번째로 우리 부부 개별 청약 있죠. 요 녀석도 좀 완화를 했어요. 올해까지는 자, 부부 개별 청약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셨죠? 부부 둘 중에 한 명만 넣었어야 됐어요. 근데 요 녀석을 이제 각각 넣어도
된다라고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. 쉽게 말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. 자, 그 주의할 점은 뭐다? 먼저 신청한 단지 혹은 아파트겠죠, 그죠? 먼저 신청한 분인 그 녀석만 당첨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. 그래서 계획을 조금 꼼꼼하게 잘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맞벌이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해 줬어요. 140%에서 200%까지.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뭐 검색 다시 해보시겠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한 것 같아요. 이게 좀 현실성이 있어. 현실성이 좀 이게 맞죠. 140%면 쉽게 말해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. 결혼 페널티라고. 그래서 제 뭐 지인이나 뭐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봐도 친구는 아니겠죠. 친구는 아니고 이제 후배들 혹은 제자들 봐도 결혼을 하고선 혼인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. 아마도 이런 결혼 페널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배우자 당첨 이력. 이 녀석도 완화 해준다는 거. 올해까지는 이 녀석은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안 됐었어요. 근데 이제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일전에 청약 관련 특강을 할 때는 요 밑에 설명을 좀 볼게요. 그 전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혹은 소유하고 있거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자 무주택 자격을 박탈했어요. 그리고 현재 소유가 아니고 소유 이력이어도 무주택 자격을 박탈했었어요. 근데 이거 개정한 후에는 이 청약 시점 그 당시에만 둘 다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더 상식에 맞나 싶지 않나요? 그죠? 그래서 항상 제가 일전에 청약 특강을 할 때도 꼭 주의하는 게 자기 배우자의 이전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당첨 이력 꼭 살펴봐라. 이것 때문에 부적격 나서 그쵸? 아깝잖아요. 근데 은근히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청약 시점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가능하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자 대출금리 할인폭 이 녀석도 소폭 올랐어요. 0.2에서 0.5까지 할인. 이것도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이 좀 다른데 이게 연차별로 있죠. 청약 통장을 몇 년까지 부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 할인 폭이 다릅니다.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자 우리 세법 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내년에는 세법 개정 중에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증여, 그 다음에 세액공제. 증여공제, 세액공제 중에 증여공제를 좀 보면 자 혼인과 출산 둘 다 새로 생겼어요. 자 혼인할 때 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까지. 좋아요. 저도 증여를 받고 싶네요. 자, 그 다음에 출산. 자,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. 입양도 가능하다는 거죠. 그쵸? 요것도 2년 이내에 최대 1억입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 뭐냐라고 한다면 자,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두 개 합쳐서 1억입니다. 1억 해가지고 더해서 2억이 아니고 두 개 합쳐서 1억 이내 공제를 해준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여기서 보면은 공제 대상이 늘어났어요. 손자녀가 추가됐고 자 이렇게 금액도 살짝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자 소득 그러니까 월세 공제해 주시는 거 세액 공제해 주시는 거 알죠? 거기에 자 소득 기준이 그 전에는 급여 7천이나 종합소득 금액 6천까지였는데 이게 1,000만 원씩 상승이 됐습니다. 아무래도 소득도 늘어나고 하니까 좀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. 해줘야지. 그리고 한도도 자 연 월세가 750만이었는데 연 월세가 1,000만까지 상승이 됐고요. 이거 꼭 잘 확인하셔가지고 플랜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.
자, 그다음으로 우리 신생아 특례 아주 요즘 핫하죠. 자,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우리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일단은 크게 구입 자금이랑 전세 자금으로 좀 나눠볼 수 있죠. 그리고 자, 여기 구분, 자, 소득 기준인데, 자, 소득 기준을 보기 이전에 우리 대상, 대상을 좀 살펴볼까요? 대상은 자, 2년 내 아까 위에 있듯이 그쵸? 출산한, 자,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 무주택 아시겠죠? 그래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, 요거 대상 꼭 기억하시고, 일단은 소득 기준부터 좀 볼게요. 그 전에 비교를 좀 해보면은 기존에 신혼이나 생초 있죠? 그 녀석이 7천만이나 7천만 이하였는데 뭐 이렇게 상향 예정이라고 하지만 특례는 부부 합산 1억 3천까지 괜찮네요. 그죠? 거의 웬만한 대기업 맞벌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좀 해야 우리나라 어떻게 인구 절벽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전세 자금도 전세 자금 또한 기준은 같고요. 그 다음에 자산에서 좀 차이가 나요. 구입 자금은 5억 600만 이하고 전세 자금은 3억 6,100만 이하입니다. 이 두 개 자산 기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, 그 다음에 대상 주택, 자, 구입하려는 대상 주택은 주택가 6억 이하에서 주택가 9억 이하, 차이가 좀 많이 나죠, 그죠? 확실히 특례가 9억 이하면은 서울에서도 충분히 서울권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대출 한도도 5억까지면 괜찮죠? 자, 그리고 전세 자금은 수도권의 지방이랑 이렇게 나뉘죠. 나뉘는데 기존보다 어때요? 1억씩 올라갔죠. 수도권 5억, 지방 4억. 그 대출 한도는 근데 이 녀석은 똑같네요. 전세는 요 차이 잘 알아두시고, 자, 이제 금리가 어때요? 금리가 싸긴 엄청 싸네요. 확실히 전부 다 싸긴 싸요. 특례가 정말로 싸긴 싸. 저렴하다. 그치만 소득 구간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. 일단은 구입할 때는 어때요? 우리 구입할 때는 자, 합산 소득 8,500만 이하면은 1.6에서 2.7까지. 요거는 거의 공짜인데 요즘, 그죠? 대출 금리 보면. 그 다음에 이제 8,500 초과부터 1억 3천 미만까지 이하까지는 2.7에서 3.3%라는 거. 좋습니다. 전세 자금은 역시나 기준이 조금 달라요. 구입 자금은 합산 소득 8,500이죠, 그렇죠? 근데 전세 자금은 7,500 이하라는 거. 7,500 이하면 1.1에서 2.3, 그리고 7,500 초과부터 1억 3천까지는 2.3에서 3%. 요 정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. 기존에 뭐 신혼이나 생초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약간 고소득이라고 하는 부부 합상 소득이 좀 높으면 아예 이용을 할 수 없었는데, 그쵸? 둘 다 이제 아이만 낳아다오라는 기조로 좀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좀 개편이 되는 것 같고, 당연히 무주택 당연히 무주택이었죠. 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되고, 중요한 건 근데 혼인신고와 상관없어요. 요것도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5년간 적용된다는 거. 이렇게까지만 해서 우리 올해 바뀔 2024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.